여러분들은 피터팬의 스토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피터팬을 후크 선장으로부터 아이들과 네버랜드를 지키는 영웅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터팬의 초기 설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피터팬에 숨겨져 있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1. 피터팬! 마냥 해맑아 보이기만 하던 피터팬은 사실 무척 잔혹한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피터팬은 어른들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섭게도 그 반감은 함께 자란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버랜드에는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피터팬은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네버랜드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2차 성징을 보이게 되면 가차없이 살해했다고 합니다. 피터팬의 원작 소설인 피터와 웬디의 초판본 98페이지를 보면 그들이 성장하면 규칙 위반이므로 피터는 가능한 서둘러 복수심으로 그들을 죽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피터팬은 원작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해맑은 표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다닙니다. 또한 원작에 피터는 자신의 나무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짧고 빠른 숨을 1초에 5번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이는 네버랜드에 내려오는 속담 때문이었다. 아이가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어른 한 명이 죽는다. 피터는 복수심의 어른들을 가능한 한 빨리 죽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라는 표현은 피터팬의 어른에 대한 복수심과 그의 잔혹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원작 속 피터팬은 건방지고 잘난 척하는 태도에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 후크 선장.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최종 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후크 선장은 피터팬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네버랜드의 아이들을 구해주기 위해 피터팬과 맞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크가 해적들을 이끄는 선장이 된 이유는 네버랜드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부모에게 버림받은 신세였지만 후크는 자신의 의지로 네버랜드로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크 선장의 외모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흔히 후크 선장하면 음흉하고 험상궂은 인상을 가진 중년의 남성을 떠올리는데요. 원작에서는 머리는 긴 곱슬머리였는데 조금 멀리서 보면 검은 양초처럼 보였다. 머리카락만 빼면 얼굴에서 험상궂은 구석을 찾기 어려운 잘생긴 이목구비였다. 눈은 물망초처럼 파랬고 깊은 우수에 젖어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크 선장은 네버랜드에 오기 전 런던의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는데요. 한편 그의 몸가짐에서는 아직도 귀족 같은 자태를 느낄 수 있는데 그는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때조차도 잔뜩 폼을 잡았다. 그는 사악한 행동을 할 때일수록 더욱더 예절을 찾는 자였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가 좋은 혈통을 타고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 모르겠다. 후크의 고상한 말투는 남다른 몸가짐만큼이나 그가 그의 패거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라며 후크의 출신과 성격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크는 마지막에 악어 뱃속으로 들어가며 이튼이여 융성하라 라고 외치는데요. 이튼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영국 명문가의 자제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과거 후크는 운동신경이 뛰어나 교내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휩쓸기도 했고 학교 대표로 참가한 크리켓 경기에서 우승까지 했던 타고난 스포츠맨입니다. 하지만 후크는 사교 활동에만 신경 쓰고 자신에게 무관심한 어머니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생긴 화를 스포츠를 통해 해소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자신의 우승 트로피만 챙긴 채 집을 뛰쳐나와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 네버랜드로 오게 된 것입니다. 동화 속에서 후크의 팔과 시계를 삼킨 시기낙어가 나올 때마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나는데요. 이 시계 소리는 유독 후크 선장에게만 잘 들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후크는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자장가를 들어보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밤마다 듣던 시계 소리에 무척 예민하다고 하네요. 후크 선장은 한쪽 손이 없어 대신 갈고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쪽 손이 없는 이유가 동화 속에서는 악어가 후크 선장의 손을 물어 뜯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터팬과 후크 선장의 칼싸움 과정에서 피터팬이 후크의 손을 잘랐고 이를 집어든 피터팬이 배 아래에 있던 악어에게 던져준 것이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후크는 피터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고 자신의 손과 시계를 먹고 따라다니는 악어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후 후크는 피터팬을 궁지로 몰아놓은 상황에서도 악어의 똑딱 소리만 들리게 되면 매번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고 피터팬을 놓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눈치챈 피터팬은 시계의 똑딱 소리를 흉내내며 후크를 놀리기도 합니다. 결국 후크 선장과 해적들은 모두 피터팬에게 살해당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찝찝한 결말인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극작가 제임스 베리의 연극 피터팬 자라지 않는 아이는 소설 피터와 웬디로 각색된 후 수많은 수정 작업을 통해 이야기가 조금
조금씩 변경되어 왔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라인은 그의 사후 제작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제작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1929년 사망하기 전 피터팬의 저작권을 런던의 한 아동병원에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소설처럼 피터팬은 나이를 먹지 않고 수많은 아동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